자, 포토샵 CC 2023 버전 강좌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강좌에 대한 내용들은 챕터 1과 그리고 챕터 2로 나누어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전에 진행했던 강좌들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바뀐 매뉴얼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업데이트가 된 예제를 토대로 해서 강의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볼 텐데,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지금 이제 여기서는 영문판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가 이렇게 포토샵 프로그램을 들어가 보시면 프로그램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바뀐 부분에 대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기반이 되는 그런 매뉴얼들은 크게 바뀐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이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준비해 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예제상으로도 약간 활용 측면에 있는 예제들을 기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여기 프리 트라이얼이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서 이제 지금처럼 7일 이내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결제를 하시고 이렇게 설치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진행을 한번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럼 저도 프로그램을 한번 열어보고 그 다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열어보면 이제 기본 프로그램이 이렇게 오픈되고 있고요. 자, 크게 바뀐 것은 없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어도비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성향 자체가 자주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버전이 출시된다라는 것이 이제 있기는 한데, 여기서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내용들을 조금 진행해 드리면, 자, 포토샵 프로그램을 열어보시면 이전과 동일하게 저희가 화면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강좌를 챕터 1과 그리고 챕터 2로 준비해 놓고 있는데, 강좌를 포토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이번 강좌를 이렇게 진행하시다 보면 포토샵을 잘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하게 될 겁니다. 자, 먼저 1강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 드릴 텐데, 일단은 이제 1강 시간에는 개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화면과 그리고 도구 패널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새 파일 만들기, 그리고 불러오기, 저장하기,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들 선택하기에 대한 내용들로 강좌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새 파일을 만드는 방법, 파일을 불러오거나 저장하는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저희가 이제 공유해 드렸던 그런 폴더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폴더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강좌에 관련된 PDF 문서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단축키나 필요한 내용들은 여기서 텍스트 파일이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전해드리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실행 예제, 자, 이번 강좌에서 진행할 실행 예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포토샵 내용의 포토샵 소스에 들어가 보시면, 그러면 기본 예제에 관련된 요건들은 베이직 폴더 안에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실행 예제를 진행할 때 활용 예제 측면에서는 이그샘플 1 언더바 1번, 이그샘플 1 언더바 2번 이런 내용으로 이 폴더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을 잘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문서를 열거나 그리고 닫는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먼저 저희가 이제 새로운 파일을 열게 되면, 그러면 프로그램을 딱 시작하게 되면, 그러면 Create New 버튼이라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화면을 열 수 있게 되는데요. 자, 문서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대한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는 걸로 할게요. 자, 기본적인 리센트라고 하는 구조는 최근에 썼던 그런 형식들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saved, 이전에 있던 saved 파일, 그 다음에 포토, 사진에 대한 유형들이 새로운 유형으로 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rint, 자, 그 다음에 art and illustration, 그리고 웹,
자, 전 버전에 비해서 이제 바뀐 내용들이 조금씩 해상도 측면에서 이렇게 추가되거나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자, 그리고 필름 앤 비디오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제 새롭게 추가된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웹을 통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웹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여기 안에 각가지 옵션들을 지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는 디테일, 프리셋 디테일이라는 기능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일 이름을 미리 지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자, 베이직 1번이라고 지정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크기들을 조정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기본 크기들은 1024-768 사이즈로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지정한다라고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캠퍼스의 가로 너비와 그리고 세로 높이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던 그런 선택 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단위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이 모니터 화상 작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픽셀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인쇄물의 경우에는 센티미터 같은 개념으로 이렇게 작업을 해서 만들고 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는 픽셀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할 텐데, 자, 픽셀 작업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정해져 있는 해상도가 따로 있습니다. 해상도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그 규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모니터 이미지는 보통 72 dpi를, 그리고 인쇄물 이미지는 보통 300 dpi. 여기서 이제 D라는 의미는 저희가 이제 도트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도트라는 의미랑 그 다음에 픽셀에 대한 이 개념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죠? DPI 개념으로 되어 있죠. 보통의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웹을 기준해서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72라고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프린트 창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300 정도의 해상도로 미리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웹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소개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미리 세팅한 웹 미니멈이라는 그런 저희가 기본 옵션으로 진행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는 오리엔테이션이라는 것이 있고요. 오리엔테이션은 방향을 바꿀 때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아트보드라는 내용이 이렇게 있는데, 보통 이제 아트보드는 잘 쓰지 않는 개념이 되거든요. 이 포토샵에서는 잘 쓰지 않는데, 아까 전에 이제 저희가 체크했던 그런 내용들이 아트보드 창으로 뜬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업할 때는 요거는 체크하지 않고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컬러 모드라는 것이 이렇게 있죠. 컬러 모드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니터 이미지는 RGB 컬러 모드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쇄물에 관련된 이미지는 CMYK 컬러 모드로 사용이 됩니다. 자, 파일을 만든 후에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트 심도가 나와 있죠. 사용할 수 있는 색상의 최대 수를 설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기본 설정인 8비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들을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백그라운드 컨텐츠라는 내용들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배경색을 설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CC 버전부터 저희가 이제 특정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기능들을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커 창이 뜨고요. 자, 여기에 대한 컬러 피커 New Document Background Color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흰색이 기본 옵션으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옵션 창을 열어보게 되면 그러면 화이트, 블랙, 백그라운드 컬러, 그리고 트랜스퍼런트 커스텀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보시면 기본 옵션이 저장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제 아까 전에 옵션에서 베이직 1번 이렇게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래쪽에 있는 어드밴스 옵션이라고 하게 되면 이 추가 기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대한 옵션들을 열거나 닫을 수 있는 그런 숨겨진 옵션이 되겠는데요. 자, 아래쪽에 컬러 프로필이라는 개념이 있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색 공간을 선택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컬러 프로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는 여기서 옵션들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전 버전과는 조금 다른 게, 예전에는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가 여러 가지 컬러 모드들을 설정해 놓고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현재 버전에서는 지금처럼 컬러 매니저를 설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픽셀 어스펙트 레시오라는 그런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비트맵 이미지의 기본 단위인 픽셀의 비율을 설정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기본 설정인 스퀘어 픽셀을 기준으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본적인 옵션 창이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목에 대한 내용들은 베이직 1, 그리고 위드는 1024-768 특별하게 변하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아트보드는 이렇게 꺼놓고 작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해상도는 72, 컬러 모드는 RGB 컬러,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화이트.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러면 새로운 창을 열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되면 지금처럼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 백그라운드라는 그런 레이어로 이렇게 지정되어 있는 창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저희가 이제 새로운 창을 한번 열어보게 되면 또 마찬가지로 아까 전처럼 대화 창이 없어졌기 때문에 파일에 new 기능에서 여기서 열 수 있습니다. 자, 열게 되면 아까 전에 있던 기능들이 지금처럼 리센트라는 그런 방식으로 저장되고 있고요. 자, 해당하는 디테일 부분을 이렇게 베이직 2번이라고 지정한 이후에, 자, 여기에 대한 백그라운드 컨텐츠라는 부분을요, 여기서 저게 트랜스퍼런트라는 부분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새로운 문서를 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는 시작 부분이 백그라운드 레이어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레이어 1번이라는 그런 투명 레이어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레이어에 대한 개념들은 가장 기초적인 포토샵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강좌에서 진행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문서를 여는 방식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먼저 여기까지 가보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작업창에 대한 개념들을 조금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전 버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강의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그런 패널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작업 화면과 도구 패널 알아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메뉴바에 관련된 내용들을 진행을 할게요. 자, 메뉴바는 위에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고요. 자, 먼저 작업에 필요한 명령들이 기능별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 주제와 관련된 명령들이 담긴 메뉴 화면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 중에서 저희가 이제 윈도우에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윈도우에 관련된 요건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이 체크가 되어 있는 옵션에 대해서는 지금 패널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옵션 바 내용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옵션 바는 도구 패널에서 선택한 도구의 옵션 설정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도구를 선택하셨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런 옵션 바가 변경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내용들이 도구 패널이 되겠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은 작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이 도구들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선택하고 이동하거나 글자 입력, 그리고 그리는 등의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구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은 여기서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을 클릭하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툴바에 대한 내용들을 편집할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창이 뜨게 되는데 여기서는 기능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로 도구 패널에 관련된 옵션들을 추가하시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기존 기능들을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업 공간은 이 부분이 되겠고요. 해당하는 부분들을 불러오거나 새로 만든 파일을 작업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더블 클릭하면 이 파일을 불러올 수 있는 오픈 대화 상자가 열리게 되죠.
파일 한번 열어보면, 자, 오픈을 눌러서 지금처럼 해당 파일을 열 수가 있고요. 작업이 되는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여기서 지금처럼 아트보드가 아닌 상태로 이렇게 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 안에 있는 작업 공간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패널은 도구와 함께 작업에 사용하는 그런 보조 팔레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러 종류가 있고요. 메뉴바에서 윈도우 메뉴를 클릭하게 되면 그러면 모든 패널 목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제작이 되고요. 작업 영역에 펼쳐져 있지 않은 패널은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숨겨져 있는 패널들은 지금 이렇게 다시 이렇게 꺼내 놓을 수가 있게 되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패널 구조를 자체적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분명히 잠깐 보시게 되면 채널 패널이 이렇게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활성화된 레이어 대표 패널로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여기에 대한 구조는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작업하는 그런 요건에 대해서는 몇 가지 것들을 저희가 작업상으로 이 포토샵 강좌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는데요. 자, 먼저 패널에 관련된 요건들을 저장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챕터 1 과정에서 이렇게 쓰려고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는데, 자, 해당 내용은 굉장히 개인적인 부분이라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상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히스토리 같은 부분들은 강좌상으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캐릭터와 패러그래프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경우에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 주시고 수업을 하는 게 아무래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글자에 관련된 이런 패널들은 띄울 필요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어, 채널, 패스, 그리고 이제 프로퍼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포토샵이 CC가 되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됐고요. 그 다음 어드저스트먼트,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이제 이미지를 보정하는 그런 요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는 저 같은 경우에는 잘 안 쓰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클릭해서 드래그를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빼서 문서를 닫아주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칼라 패널도 저희가 이제 칼라 피커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스와치, 그리고 그라디언트라는 게 있죠. 그라디언트와 패턴, 이런 내용들도 이제 저희는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내용들로 이렇게 하시면 되시는데, 지금 작업 공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강좌상으로는 지금 해당하는 해상도가 굉장히 낮게 이렇게 강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은 최대한 압축시켜서 이렇게 해당하는 내용들을 줄이거나 이렇게 확장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강좌상으로는 저희가 영문 버전으로 수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문 버전은 이제 기본 버전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한글로 바꿔서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면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영문 버전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자, 기본 세팅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세팅이 계속 저장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해당 세팅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원래 현재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워크스페이스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에센셜 기본 옵션인 디폴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능들을 저장할 때는 여기서 New Workspace라는 기능으로 들어가셔서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강좌, 포토샵 강좌 이렇게 돼서 자, 포토샵 2023이라고 작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이브 기능을 누르시게 되면 그러면 저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워크스페이스를 다시 들어가 보게 되면 포토샵 2023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바꾸셨습니다. 만약에 작업자가 여러분인 그런 컴퓨터에서 작업을 하실 경우에는 이 워크스페이스가 바뀔 수가 있겠죠. 자, 바뀌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 기능으로 여기서 저장이 된 지금 커스텀 기능이 포토샵 2023이라는 기능이 있죠. 다시 누르게 되면 그러면 다시 초기화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저장 옵션들을 조금 이제 확인해 보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자, 일반적으로 이제 파일에 대한 내용들은 파일 오픈 기능으로 이렇게 하겠는데, 근데 만약에 저장할 때는요, 여기서 파일에 일반적으로 지금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저장이 안 되는데, 파일에 Save As 기능으로 저장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죠. 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이라는 그런 옵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파일을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는 그런 메뉴가 되겠는데요. 파일에 Save As 옵션을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이제 저장에 대한 요거는 이제 다시 띄우지 않고요. 자, 여기서는 이런 도큐먼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런 메시지가 뜨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어도비사에서 제공한 클라우드라는 그런 플랫폼이 있거든요. 거기에 저장하는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원칙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저장을 할 때는 여러분들의 컴퓨터, 온유어 컴퓨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 옵션이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다시 이 대화 상자를 보지 않게 하기 위해서 Don't Show Again 이라는 대화 상자를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이브 기능을 눌러주게 되면 그러면 대화 상자로 저장할 수가 있죠. 자, 일반적으로 이제 JPG 옵션으로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언더바 카피 부분으로 이렇게 저장을 했고요. 자, 저장 기능을 누르자마자 저희가 이제 JPG에 대한 기본 옵션, 저장 옵션들이 이렇게 뜨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굉장히 옛날 버전의 저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능을 눌러 보시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옵션이 이렇게 뜨죠. 자, 옵션이 뜨는데 여기서는 이제 JPG에 대한 기본적인 저장 방식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JPG는 일반적으로 저희가 퀄리티로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포맷 옵션 상에서 일반적으로 기본적인 베이스라인, 그러니까 베이스라인은 저희가 이제 하이 정도, 요 정도로 놓고 작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로 옵션을 놓고요. 저장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이렇게 놓게 되면 그러면 이제 8 정도가 되고 필요에 따라서는 더 높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JPG에 대한 이런 저장 방법들 이렇게 공부하시고 계시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카피본으로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작업 공간에 대한 내용들을 저장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처럼 여기 완료된 파일 공간 상에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자, 어디 저장이 됐죠? 여기서 이제 컴플리트 경로에 지금 이제 카피본이 이렇게 저장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들도 이제 경로상으로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파일을 열 때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들을 조금 가이드해 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해당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드래그 드롭으로 이렇게 문서상으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어요. 가져오게 되면 그러면 문서가 열리면서 지금처럼 PSD 파일이 열리게 됐는데, PSD 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레이어 구조로 되어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에 대한 여러 가지의 창들을 설정할 수 있는 포토샵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해당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가져와 볼게요.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다른 이름으로 저장했던 파일 형식으로 간 다음에 그 다음에 파일을 드래그 드롭으로 문서를 이동해 볼 때 아까 전에는 제목 창에다가 저희가 이렇게 드래그 드랍을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문서 창으로 드래그 드랍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어떤 식이 되냐면 이 문서 안에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기능들을 아셔야겠지만 현재 강좌는 원래 기초 강좌를 기본으로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을 기본으로 강좌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그런 박스, 그러니까 바운딩 박스를 잘 이해하지 못하실 텐데 일단은 이제 엔터를 누릅니다. 엔터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문서 형식이 이런 확장자 형식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파일의 하나의 영역, 그러니까 레이어 구조로 열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도 오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돼서 문서를 열어볼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저장 방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가 공부해 보기로 하겠는데요. 자, 지금처럼 문서를 이렇게 지금 레이어층으로 만드신 다음에 저희가 마찬가지로 파일의 기능들을 보게 되면 자, 이때에는 지금 세이브라는 기능이 활성화가 됐죠. 이렇게. 자, 왜냐하면 변경사항이 생겼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이브 기능으로 다시 눌러주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확장자가 하나로 고정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PSD 형식으로 저장이 되는데 작업에 관련된 그런 레이어들이나 아니면 채널들 이런 것들을 저장시킬 때 우리는 PSD를 사용해서 저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 요건, 이런 요건들은 저희가 다시 대화창을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문서를 다시 재지정해서 이렇게 PSD, 그러니까 포토샵 고유의 포맷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웹을 기반으로 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저장하는 방식들을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웹적인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웹용 파일들을 저장할 때는 웹용 파일이라고 하게 되면 뭐 JPG라든지 GIF, SVG 이런 포맷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포맷들을 저장할 때는 방식들이 저희가 지금 포토샵 CC 버전에서 전달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바로 지금처럼 Export S라는 기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저장을 시키시면 저희가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나중에 공부해 보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눌러주게 되면 대화창이 굉장히 이제 큰 게 뜨죠. 이렇게 대화창이 뜨고요.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해당하는 배우를 설정할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포토샵 현재 버전에 대해서는 1버전, 그러니까 현재 크기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장 기능이 저 2업을 누르게 되면 그러면 두 개의 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지금 화면상으로는 좀 잘려서 그런데 자, 이렇게 보시면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127KB인데 127KB 압축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PNG 타입이 되기 때문에 방식을 여러 가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JPG 타입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바뀌게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희가 JPG 타입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원본, 자, 원본이라고 보고요. PNG 방식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처럼 JPG 방식으로 본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용량이 한결 이렇게 압축되는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아까 전에 간단하게 JPG 포맷에 대한 내용들을 강의를 해드렸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그러면 퀄리티 측면에서 이렇게 로우아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퀄리티를 더 높이게 되면 그러면 용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로 저장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자, 현재 버전은 굉장히 지금 포토샵 CC의 최신 버전의 저장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들은 그대로 가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잘 쓰진 않지만 GIF 포맷으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압축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제 세 가지 방식으로 저장을 시키죠. PNG, JPG, 그리고 SVG 타입으로 저장을 시키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SVG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강좌가 진행되면서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장 방식은 총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저장 어떤 상황이 됐을 때 세이브 기능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처럼 해당 기능들 중에서 어떤 사본을 만들어야겠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Save As, 자, 그 다음에 이제 외부로 출력하겠다, 해당 내용들을 외부로 출력하겠다 하게 되면 Export S 기능으로 저장하시면 되시는데 근데 이제 옛날 유저들은 이렇게 저장을 했습니다. Save for Web이라는 기능으로 저장을 시켰고요. 자, 대화상자를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거의 비슷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저 같은 옛날 유저들은 이 기능이 더 좋습니다. 사실 이 기능들로 저장할 것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내용들은 저장 포맷들이 이렇게 저장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기능은 똑같습니다. GIF 그리고 JPG 그리고 PNG-24 방식으로 저희가 저장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하지만 이제 표준 기능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제 새로 마련이 된 익스포트의 익스포트 S 기능이 표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저게 이제 포토샵에 관련된 기본적인 요건들 강좌를 이렇게 진행해 봤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1강에 대한 내용들은 포토샵 CC 2023 개요에 대한 내용들을 진행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프로그램을 잘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예제를 보면서 진행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